나눠서밖에 못 찍겠는데. 네, 나눠서만. 네 번 다섯 번. 호성신당 들어가주시면 잘 드립니다. 이래서 안 펴는 거 알아요. 딱 어디 간거 아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기 할머니들 사이에 쓰는. 그걸 못해. 현장 피해가 엄청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할머니들 좀만. 깃들막도 모자라서 깃들막이야. 그만해라 깃들막. 오디오 채널은 죽여놔. 지금 와이러스 죽여놔. 지금 농담하고 있으니까 와이러스 죽여놔. 지금. 힘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병입니다. 국회의장잘 이 사건을 국회로 전해 주십시오. 부산병에게
거기다 오고 내가 대구 그리고 광주 마지막 서울까지 전국 득표율 1위 조국 혁신관 아니 저 오실 때 좀 저쪽에서 찍어줘. 우리 이쪽에서 다 라이브 나가니까. 뒤로 빠질게. 들어오시다. 들어오실 거죠? 아 절로 들어와요. 저쪽으로 들어와. 여러분 마지막 공지하겠습니다. 4월 9일 저녁 8시 우리는 어디서 만나나요? 어디서 만나나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들어가겠습니다. 좀 열어주시죠. 길 좀 열어주십시오. 저 대학생들하고 셀카 한번 찍으시죠. 셀카 한번 찍으시죠. 자, 같이 셀카 찍으세요. 이쪽 여기. 자, 잠시만. 핸드폰 주시면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핸드폰 주세요. 네. 자, 찍겠습니다. 여기 잡으세요. 자, 나와주세요. 자. 같이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예.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법 때문에 기자회견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계신 시민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상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불가피하게 뒷모습만 보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국 진짜 뭐 나중에 그래서 그 잘 안 들리시면 유튜브에서 조국 혁신당 TV를 보시면 생중계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조국 대표 인사하고 기자회견 질의답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끼어서 좀 사진을 찍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렇게 시작 전에 조국 혁신당 후보들을 좀 먼저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이규원 후보입니다. 김형연 후보입니다.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선희 후보입니다. 정춘생 후보입니다. 정상진 후보입니다. 배수진 후보입니다. 서울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임유원 위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미정 대변인입니다. 부터 25번까지 모두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입니다. 자, 그럼 조국 대표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봐주세요. 그 기자분들, 예. 여기가 조금만 이쪽으로.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예. 서울경제 네, 말씀하세요. 서울경제 정다은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우선 숭실대에 오셨는데 이제 숭실대 오신 김에 최근에 2030 청년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오는 걸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그거 먼저요? 제가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여기 보니까 30대 people 여기 있던데. 질문이 있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최근에 20대, 30대 지지율이 그 초기보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보면 그 뭐 저 개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지금도 이런 그 손으로 만든 이런 것을 갖고 오신 거 보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숭실대 요 지역 동작구 외에도 제가 전국을 가게 되면 뭐 심지어 10대도 20대, 30대 외 10대의 경우도 이런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희가 20, 30대 지지율이 40, 50대에 비하면 적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20, 30대 지지율을 더 받기 위해서 더 많이 20, 30대와 소통하고 또 20, 30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저 주광기랑 정용인 기자입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마 200석이 되는 경우에 김건희가 법정에 출국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연하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다 탄핵 얘기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200석이 된다면, 이를테면 이제 이전에 민정수석 시절에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같은 걸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권을 강조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이 추진 일정 그런 것들도 있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 하나, 헌법 개정. 네네. 요거 잠깐 갖고 있고 아까 누가 한 분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 여기 다른 분 하나 사라졌다 지금 어디 누가 갖고 계신 게 있었는데 일단 요걸 먼저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법상 대중연설을 못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이 첫 번째는 개헌 문제 이전에 200석 얘기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200석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200석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생각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섣불리 200석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조국혁신당의 의석도 얼마가 될지는 지금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걸 전제로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힘을 모아주셔서 200석이 된다면 그 의미는 지금 말씀하신 개헌 이전에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오남용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이태원 특검법 등등이 있는 거죠. 또 최상병 특검법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0석을 만약에 확보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다시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 저는 반드시 이제 재발의를 해서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재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경우 자기 부인의 범죄를 수사받지 못하도록 부인이 수사 자체가 되지 않도록 모든 그 권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김건희 씨의 공범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또 검찰 보고서에 의해서라도 김건희 씨 및 최은수 씨가 범죄 수익 3억 원을 얻었으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법이 통과되게 되면 당연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소까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김건희 씨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법정에 출석하셔야죠. 제가 오늘 유세 중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그 김혜경 씨 같은 경우 법인카드 7만 5천으로 기소가 돼서 오늘 법정 출두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과의 비교만 해보더라도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는 저는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의 주 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 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적 문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즉 헌법적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헌 문제는 조국혁신당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정당들이 다 합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생각하고 일단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개헌 이전에 법률 재개정, 법률 제정과 개정 및 정책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개헌 관련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 개헌을 당연히 추구할 것입니다. 네. 예, 추가 예,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전에 이제 이전에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한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걸 자연스럽게 퇴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둘째로 이제 만약에 입법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려면 최소 10명의 의원이 이 입법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만으로는 한동훈 특검법 발의가 조금씩, 그러니까 현재 예상되는 걸로 봤을 때는 10석이 목표라고 하셨는데 10석보다 좀 더 받을 것 같고, 그러면 독자적인 어떤 입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한동훈 특검을 만약 계속 추진하실 건 1호 법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냐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 추진을 한다면 조국혁신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나 여타 범야권 정당을 공동으로 추진할 생각, 그런 것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동훈 특검법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고 제가 직접 기자회견을 했고요. 사실상 법안 내용은 사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국회가 개원하면 1차적으로 발의를 해서 법안 발의를 하고 제출할 것입니다.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독 발의를 하려면 10석이 필요한데, 다행히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저희가 한 1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희망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할 것이고, 물론 법안 통과가 되려면 당연히 다른 당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법안 발의는 저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하되, 국회 본회의 상임위,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네. 네. 어디 누구신가요? 일본 외신이고요. 일본 가까이 외신. 와서 얘기하시죠. 나가시죠. 흩어져서. 예, 일본 외신이고요. 네네. 코리아 포커스 소태교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일 관계입니다. 네네. 이제 다시 이제 야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일본 여론에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조금 더 폭넓게 보고요. 이제 외교를 볼 때 지금 윤석열 정권 외교가 좀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또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 네. 전략 같은 게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난번 외신 기자회견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오늘 지금 국내 사안이라서 상세히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는, 저는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이 저는 쥐고하고 있는 외교 노선에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더 잘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낼 생각은 전혀 없고,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윤석열 정권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거의 파탄 지경에 빠뜨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먼저 답드리는 셈인데, 한국은 한국 중심의, 즉 한국의 실리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데올로기, 이념 중심의 외교를 펼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와 그 실리 중심의 외교를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지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의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럼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제 범야권이 200석이 되면 셀프 사면을 할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건 잠깐 놓고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더 될까요? 영어로도 준비를 해오셨어요. 예, 그러시고요. 조금 뒤로 오셔도. 네, 저 안 들릴 것 같아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개헌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개헌
얘기하면서 뭐 200석 또 뭐 개헌 저지선 이런 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의사와 뜻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를 취했다가 드디어 국민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걸 인지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반성하기는커녕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당이거든요. 집권당이기 때문에 반성은 하지는 않고 반성 대신에 개헌을 저지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묘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개헌을 통해서 셀프 사면 얘기하는데 정말 그는 법률을 모르는 얘기다. 사면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사면권은 국회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회가 사면권을 갖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헌을 통하든 개헌을 하지 않든 저에 대한 사면을 뭐 건의한다는 건지 도대체 속셈을 알 수가 없고,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시니까 막 던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문 없으신가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먼저 차례차례 하시죠, 뭐. 예, 예. 네,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마이크 들어옵니다. 서 계시는 게 소리가 잘 들려요, 저는 사실은. 예, 서 있는 게요? 서 계시는 저 소리가 서 계시는. 서 있어야 시선도 많아요. 네네네. 여기 네, 저기 그 김경률 저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선대위 부위원장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아침에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에서 이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문제나 이거 이외에 코링크나 아니면 그런 뭐 펀드 관련된 이런 것이 다 해명이 안 됐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할 테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조국 씨는 날 고소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좀 보이시는지 있습니다. 일단 그분에 대해서 제가 말대꾸를 해야 될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분이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분이 2019년에 이른바 사모펀드를 맨 먼저 제기하면서 자신이 밤을 새워 연구를 했더니 그 사모펀드가 조국 거라고 얘기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저는 기소되지도 않았고 당근 유죄 판결도 안 나지 않았습니까? 다 알다시피. 근데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분도 이제 궁세 계셨구나. 자신이 모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포함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별로 궁박해지니까 여러 가지 또 저에 대해서 딴지를 건다 생각하고 별 대꾸할 가치가 없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하나 질문 드리면 그 복면가왕 9주년 방송이 뭐 결방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네. 좀 용산 외압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죠. 용산에서 MBC에 연락을 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선거를 앞둔 어제 아닙니까? 어제 그 선거를 정말 며칠 안 둔 상태에서 이게 도대체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통상적 방송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9주년 특집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가 조국혁신당의 구와 같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특집 방송을 결방을 시키는 결정,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뭐 누가 어떤 이유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발표된 의견에 따르게 되면 그 구를 드러낸 방송 내용이 조국혁신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는 결정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준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심하다 생각합니다. 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산에 가서 투표했던 명지초등학교 여기가 이제 그 교포 상징하는 게 보니까 대파하고 네네. 그 거기 이제 명지초의 설명 이런 것들도 좀 심상치 않은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거기 가서 뭐 부산 판세가 아마 안 좋으니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거꾸로 그러니까 그날 거기에 가서 또 사전투표 하시게 된 거는 조 대표께서는 본인이 그냥 결정하신 겁니까? 예.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간 이유는 거기에 있는 후보 김모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겠죠. 매우 특이한 선택 아닙니까? 통상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할 때 어디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 갑자기 가게 된 거는 이른바 PK 지역, 부울경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음을 반전하기 위해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거기 갔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 일정이 달리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지시를 해서 그 똑같은 장소에 가겠다라고 해서 같은 장소 명지 그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유는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언가를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다. 4월 10일 총선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보아서 제가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거기 가서 몸으로 투표를 한다, 몸으로 보여준다라는 취지에서 일정 변경을 제가 지시했고 그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진짜 마지막인가요? 드릴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뭐 대구랑 광주 들렀다가 광화문에서 유세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여기를 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출발해서 대구, 광주 이렇게 서울로 마무리하는데 그는 마지막 하루 전날 아닙니까? 하루 전날이라서 어디서 출발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창당 선언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간다. 제가 창당 선언을 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네. 이거 떨어졌어요. 예.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역시,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보수의 땅이다, 뭐 험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 내에서도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하고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의지가 상당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대구를 들렀고 그다음에 광주는 너무 당연히 제가 가야 되는 곳이죠. 우리나라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광주 지역, 광주 호남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또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서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는 게 타당하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는 뭐 서울에서 당연히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거. 네, 그럼 마무리 할까요? 예. 예. 기자회견은 여기서 이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대신 뒤에 계신 분들 저희가 연설 대담은 못하지만 사진 찍는 건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진만 찍고 가겠습니다. 자, 모두 핸드폰을 좀 켜주세요. 많이 다 같이 전체사진 찍고 대표님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계속 갈 거니까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붙겠어요. 여기 센터에서 알겠습니다. 여기 카메라입니다. 네. 자, 여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대로 계세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자, 메인 사진 중심으로 하세요. 저 나와주세요. 뒤로 오세요. 메인 사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3년아! 됐습니다. 자, 나올게요. 자, 알겠습니다. 자, 했습니다. 자, 3년아! 3년아! 됐습니다. 예, 이러시죠. 자, 이러시죠. 제가 상장 특일 좀 기대겠습니다. 잠깐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안 되십니다. 자, 있습니다. 3년아! 3년아! 잠깐만요. 이달에게 쪽으로 서세요. 제 뒤로. 쭉 갈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네, 거기에 계신 분들 서세요. 자, 핸드폰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자, 핸드폰
자,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지 말고 자, 앉으시고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뒤에도 사람 있으니까 앉으셔야 돼요. 자, 하겠습니다. 3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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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거기 앉으세요. 중간에 앉으세요. 앉으세요. 중간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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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됐죠? 이제 찍겠습니다. 자, 3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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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여기, 자. 자, 여기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자, 좀 더. 자, 나와주세요. 여기도 찍을게. 잠시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자, 카메라. 앉아. 카메라 있는 거 메인 카메라. 메인 카메라가 와야 돼. 메인 카메라 와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좀 나와주세요. 자, 옆 카메라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3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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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로 올라가시면 할 것 같아요. 올라가세요. 이쪽으로 올라. 이쪽. 여기 한 번 찍죠. 이쪽. 자, 여기를 그대로 쓰세요. 그대로 쓰세요.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네, 하겠습니다. 3년아! 거북이다. 3년아! 거북이다. 3년아! 거북이다. 됐습니다. 네, 위에 올라가시죠. 자, 위로 가시죠. 좀 여기. 다리가. 라이브 구성합니다. 라이브. 자, 여러분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3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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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거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저 나와주세요. 다치십니다. 잠시만요. 자, 나오세요. 계단이에요. 계단 조심해요. 계단이에요. 아, 저 나오세요. 여기까지 빠져주세요. 자, 제대로 나와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자, 3년아. 3년아. 됐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주세요. 거기 봐주세요. 거기 좋아. 뒤를. 자,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메인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메인 사진. 자, 선생님이 하시면 안 된다니까 위험하다니까. 저기 있는 친구 보시면 안 되지.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카메라. 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애기. 자, 괜찮아요. 자, 잠시만, 애기 좀 나갈게요. 네, 나갈게요. 잠시만요. 자, 됐죠? 자, 지금, 자, 하겠습니다. 3년아! 3년아! 됐습니다. 다치세요. 뒤로. 자, 다치세요. 일로도 찍을게요. 잠시만. 천천히 나요. 잠시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3년아. 3년아. 됐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자, 여기 마지막. 여기 앉으세요. 자, 좀 앉으세요.
되나요? 자, 그대로. 좀만 앞으로 보여요, 어머니. 자, 하시세요. 자, 됐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3년아! 나옵니다! 3년아! 나옵니다! 3년아! 한 번만, 이 카메라 보고, 이 카메라 보고. 빠지겠습니다. 빠지겠습니다. 어디? 지금 다시 찍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어요. 자, 빠지겠습니다. 자, 빠집니다. 자, 지금 갈게요. 엄마는 그래.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장관님 사인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장관님 사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성함만 써주셔도. 장관님 사인 한 번. 사인 한 번만. 이름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